너 이것도 못해? 방금 설명해준 거잖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해봐. 어머님들, 아이 숙제 도와주시다 이런 적 있으시죠? 근데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오맘날의 전주은입니다. 오늘은 김북년 교수님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인데요.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깊으시고 이렇게 책도 집필하셨어요. 4세에서 7세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랑 이렇게 10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책을 쓰셔서 제가 어머님들께 상담하다 종종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소수점을 공부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끼셨대요. 그때 교수님이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교수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같이 알려주고 공부를 시켜주시는데 교수님이 가르쳐준 걸 이해를 못하고 틀리니까 조금 짜증을 내셨대요. 왜 이거 아까 했는데 못하니? 이러면서요. 어머님들도 이런 마음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김북년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되게 현명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얘를 가르치면 나도 화를 내게 되고 그럼 아이가 주눅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다른 선생님을 그때 연결해 주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원리를 딱딱 설명해주고 뭐에서 헤매는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구멍이 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저는 이 일화가 전혀 가볍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화는 위에 영상으로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서 보러 가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옆에서 많이 시켜주고 막 선행을 시키면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한 번 배울 때 되게 재미있게 배우는 거.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가 연습할 때도 절대 옆에서 훈수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미리 악보 쳐주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으니까 막 미리 쳐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시켜서 학원에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혹시 그러고 계셨다면 당장 그거 멈추세요. 김북년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하의 순간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요. 와, 이거구나 이게 라고 하는 깜짝 아하 피노메논. 아하, 이거였네. 이게 맞는 거였어. 이게 진짜였어. 이걸 아는 과정. 그 경험이 쌓이면 공부 동기는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공부 동기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 정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도 아이가 아하를 느끼려면 루틴이 잡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루틴을 견뎌냈을 때 보상이 필요한데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이에게 관심을 주고 격려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 하시기보다 아이의 빈 공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메꿔줄 수 있을까? 그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방금 말해준 거 까먹었다고 아이를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이를 지도할 때 조금 짜증을 내는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다 스탑하시고 더 좋은 교감과 상호작용을 나누세요. 그게 아이에게 훨씬 좋은 방향입니다. 이해를 못 시켜준 건데 어른의 시선으로 보니까 알려줘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소한 걸 사소하지 않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고 빈 공간이 알게 모르게 쌓이는 거죠. 영상을 하나 같이 봐볼게요. 이 아이를 보면 하기 싫어하는 아이 같나요?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아이 눈빛에 정말 집중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교사가 저한테 SOS를 요청한 아이예요. 제가 딱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많은 부분을 감으로 치고 있었어요. 악보에 어쨌든 음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얼추 맞춰서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멜로디가 들리기 때문에 음악이 감으로 움직이기 너무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으로 움직이는 걸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의 빈 공간이 점점 커지게 돼요. 아이가 배우고 있던 악보는 이 악보였어요. 어머님들이 알아주셔야 하는 게 1, 2, 3권을 배웠으니까 4권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념은 더 많이, 더 응용돼서 나오고 그걸 다 체화해 가면서 악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밀도 있게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권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길러지는 게 우선입니다. 영상 하나 더 같이 봐볼게요. 점사 분수를 찾아봐, 이 마디에서. 이 마디에서. 이 마디에서. 점이 찍힌 건 발견했는데. 손으로 짚어봐. 그런데 위쪽으로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놓치고 아이들을 레슨하게 되면 어떤 곡은 잘 치고 어떤 곡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순한 곡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연주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수가 높아질수록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 없는 가르침은 아이 스스로의 응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레슨에서는 아이들을 레슨에 자주자주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적절한 질문들을 통해 아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서은아, 기둥은 세 번째 줄에서부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음표가. 이해했어? 요렇게 올라가든지 요렇게 내려가든지 모양은 바꿔주는 거야. 왜 그렇게 바꿔주냐면은 여기에 음표가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네. 기둥을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너무 삐져나오잖아. 이걸 삐져나온 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 밑으로. 이해했어? 네. 그럼 어떤 게 정답 음표야? 그렇지. 그러면 아이 목소리에 조금씩 자신감이 채워지는 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런 지점이 아이가 아하를 하는 지점인 거예요. 음표에서 기둥에 대한 개념은 1권에서부터 배워요. 근데 바이엘 4권이었음에도 기둥의 위치가 바뀌는 것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럼 아이 눈에는 다양한 음표랑 박자가 난무하는 악보인데 이미 너무 어려운 대상인 거예요. 흥미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요. 그 인정에서부터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실력을 제때 채워주지 않고 진도는 진도대로 또 나가게 되면 아이는 절대 레슨과 연습에 몰입할 수 없게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의욕이 좀처럼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이의 빈 공간을 계속 파악하고 채워주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날 만난 아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치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기둥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잡아주었지만 또 4권에서 꼭 필요한 왼손 패턴에 대한 훈련도 시켜줬어요. 영상 하나 더 같이 볼게요. 그때만 도미솔? 책이 뭐야? 얘가 부르는 거야. 도파 불러보세요. 버금, 딸리, 버금, 딸리. 불러봐.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문제 내볼게. 으뜸하면 선이가 도미솔 넣어. 여기다가 도파라. 으뜸하면 도미솔. 빨리만 하면 시했어요. 선생님인데 으뜸하면. 이렇게 아이를 레슨에 직접 참여시키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불분명한 부분을 줄여주고 악보를 찬찬히 읽게 하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아이가 금방 새로운 걸 배웠다는 기분 그리고 잘 쳐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한 의욕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초등식이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만큼 독보력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악보를 읽어내는 훈련이 분명 문해력과도 연결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 하나를 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악보를 읽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올 때마다 안 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레슨을 하면서 대답하는 목소리, 눈빛을 보면 정말 안 하고 싶었던 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왠지 이제 알 것 같으면 더 잘 해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요. 그러면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제가 전병규 선생님 문해력 수업책을 정말 좋아해서 올해 탐독 특강으로 준비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짧게 맛보기로 깊게 공감하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학교 현장에서 1년 365일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수업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문해력이 길러지고 공부 방식이 설명에서 읽기와 토론으로 바뀌자 아이들이 공부의 회피자,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성적이 올랐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 문단에 구구절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의 상황으로도 치환해서 메모를 해놨어요. 실제로 저는 레슨 현장에서 1년 365일 이러한 레슨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레슨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독보력이 길러지고 레슨 방식이 설명에서 함께 읽기와 표현으로 바뀌자 아이들이 연습의 회피자, 방관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실력이 올랐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들 그럼 오늘 나눈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이 숙제 옆에서 봐주시고 공부 도와주실 때 답답해하거나 막 못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정서적으로 더 좋은 교감, 상호작용 나눠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리 시키고 많이 시키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의 순간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녕.